1장 인생의 시작과 끝 생명의 유한성에 대한 서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삶을 시작한다. 아기의 첫 울음부터 노년의 마지막 숨결까지 우리의 존재는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의 연속이다. 그 변화의 핵심에는 생명의 유한성이 놓여 있다. 본 영상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그 유한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탐구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생명의 유한성을 이해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이러한 법칙들 중에서도 특히 시간의 일방향성은 인간의 생명이 한정된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시간은 항상 미래로 나아가며 그 속에서 생명체는 태어나 성장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두 번째로 인간의 생명은 유전적 코드, 즉 DNA에 의해 결정된다. 이 DNA는 우리의 세포에 저장되어 있으며 그 속에는 우리의 생명 주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이 정보들은 세포의 복제, 성장, 그리고 노화 과정에 깊게 관여하며 결국 인간의 생명 주기를 규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명의 본질과 그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시작된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변화와 발전의 과정이다. 이 과정 속에서 생명체는 끊임없이 적응하고 그 결과로 새로운 생명 형태가 탄생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각 생명체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된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마지막으로 생명의 유한성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그것은 바로 삶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가치와 의미를 추구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명의 유한성에 대한 탐구는 우리 자신과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생명의 유한성을 물리학의 관점에서 더욱 깊게 탐구해 볼 것이다. 2장 엔트로피의 원리 무질서와 시간의 흐름. 엔트로피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 특히 생명과 그 진화에 깊숙이 관련된 물리학적 개념이다. 엔트로피는 간단히 말해서 시스템의 무질서나 혼돈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무질서는 왜 생명의 유한성과 관련이 있을까? 우주의 기본 법칙 중 하나는 닫힌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관측하는 많은 현상, 예를 들면 커피와 우유가 섞이면 원래대로 분리되지 않는 것, 또는 깨진 유리 조각이 자동으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시간의 한방향성, 즉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다. 인간의 생명체도 이 엔트로피의 원리에서 예외가 아니다. 우리 몸의 수많은 세포와 분자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며 활동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들은 엔트로피 증가와 함께 일어난다. 즉, 우리 몸의 생물학적 프로세스는 지속적으로 무질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우리의 생명체는 이러한 무질서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손상된 세포나 기능을 잃은 단백질을 수리하거나 제거하는 과정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리 메커니즘도 완벽하지 않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의 무질서는 누적되고 이것이 노화의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렇게 보면 엔트로피의 증가의 원리는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해 준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을지, 어떻게 노화와 죽음을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답은 아직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엔트로피는 생명의 유한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다. 3장 에너지 보존의 법칙 생명의 에너지 동력. 에너지 보존은 우주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모든 것이 동작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당신의 심장이 뛰게 하거나 뇌가 생각하게 하는 것도, 별이 타오르게 하는 것도 모두 에너지의 결과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즉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변환될 뿐이라는 원칙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기초다. 그럼 이 원칙은 어떻게 인간의 생명의 유한성과 연결될까? 우선, 인간의 몸은 에너지를 꾸준히 필요로 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에너지의 원천이며 이 음식이 소화되어 몸의 각 세포로 전달되면 세포는 이를 사용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에너지는 ATP아데노신 3인산라는 화합물의 형태로 저장되고 사용된다. 하지만 에너지 변환 과정은 완벽하지 않다.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에너지가 열로 방출되며 이 열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또한 존재한다. 이 부산물 중 일부는 세포에 유해할 수 있으며 몸은 이를 제거하려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부산물이 쌓이면 세포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중요한 기관인 미토콘드리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될 수 있다.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며 이는 세포의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에너지의 소모와 생산,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불완전함이는 연력학. 이 법칙에 따른다는 우리의 생명주기와 연결된다. 우리 몸의 각 세포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필요로 하며 에너지의 부족이나 변환 과정에서의 문제는 생명체의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생명의 유한성으로 연결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단순히 물리학적 원칙을 넘어 생명의 근본적인 원리와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우리의 몸 그리고 그 안의 수많은 세포는 에너지 변환의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명은 유한함을 마주하게 된다. 사장 DNA와 유전의 코드 생명의 설계도. DNA는 생명의 기초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로 생물학의 중심에 있다. 이 복잡하면서도 섬세한 설계도는 우리의 세포를 구성하는 모든 단백질과 기능을 지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DNA는 노화와 오류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서는 DNA의 구조와 기능을 탐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생명의 유한성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DNA는 두 개의 나선형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아데니너, 티민티, 구아닌지, 사이토신시오로 알려진 네 가지 염기가 있다. 이 네 가지 염기의 순서와 조합은 우리의 유전 정보를 결정한다. 이러한 조합은 인간의 모든 특성, 즉 눈색, 키, 질병에 대한 민감성 등을 결정하는 코드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 DNA 복제 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는 돌연변이라고 불린다.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해롭지 않거나 중립적이지만 일부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 요인, 예를 들어 자외선 또는 화학, 물질의 노출 또는 방사능 물질의 노출 등으로 인해 DNA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은 종종 수리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수리되지 않으면 이는 노화와 관련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DNA 손상과 복제 오류는 세포의 노화를 촉진한다. 결국 이러한 노화 과정은 세포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조직과 기관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DNA는 생명의 설계도이지만 그 자체의 미묘한 불완전함은 생명의 유한성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이러한 불완전함을 극복하는 연구와 기술의 발전이 기대되지만 현재로서는 DNA의 이러한 특성이 우리 생명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5장 텔로미어의 미스터리 세포의 시계. 세포의 중심에는 DNA라는 생명의 설계도가 존재한다. 이 DNA는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 끝단에는 텔로미어라는 특별한 구조가 위치한다. 텔로미어는 생명의 유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마치 세포의 시계처럼 작동한다. 텔로미어는 DNA의 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생각해보면
신발의 끝에 있는 팁이 신발끈의 풀림을 막는 것과 유사하다. 우리 몸의 세포는 지속적으로 나누어지며 이 과정에서 DNA가 복제된다. 그러나 매번 세포가 나누어질 때마다 텔로미어는 조금씩 단축된다. 일정 길이 이하로 단축되면 세포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게 되며 이를 세포의 성장 정지라고 한다. 이는 곧 세포의 노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텔로미어와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텔로머라제라는 특별한 효소를 활용하여 텔로미어의 단축을 늦추거나 복원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 효소의 활성화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며 이로 인해 세포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를 통한 인간의 수명 연장에 대한 확고한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제의 연구는 인간의 노화와 관련된 중요한 퍼즐 조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화의 원인과 그 과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텔로미어는 세포의 시계처럼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을 알려준다. 이 작은 DNA의 끝부분이 인간의 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생명과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텔로미어의 미스터리가 완전히 밝혀질 날을 기대하며 그로 인해 우리 인류의 생명의 질과 기간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상상해 볼 수 있다. 6장. 현대과학이 본 인간의 최대 수명. 인간의 최대 수명은 여러 연구와 통계에 따라 다르게 제시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개인의 수명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그 한계는 120에서 130세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연구의 근거로는 아래에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 텔로미어의 단축. 텔로미어는 우리의 DNA 끝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세포가 분열될 때마다 텔로미어는 단축되고 일정 길이 이하로 줄어들면 세포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게 된다. 이는 세포의 분열 한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인간의 수명에 한계를 둔다고 여겨진다. 누적된 손상과 병증. 나이가 들면서 DNA 손상, 단백질 이상 누적,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누적된 손상은 대부분의 기능 저하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 기록된 최고령. 현재까지 기록된 인간의 최고령은 프랑스의 잔 칼망으로 1997년에 122세, 164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로 이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생물학적 제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에는 생물학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단순히 일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수명의 극적인 연장이 어렵다는 것이 이 연구들의 결론이다. 통계적 연구자들은 다양한 인구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의 수명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알아낸 결과 1990년대 이후로 100세 이상을 사는 사람들의 수명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은 확실한 한계점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연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120에서 130세 정도가 인간의 수명 한계로 여겨진다. 토트샘은 아직 70년이 남았다. 7장. 생명현상의 관점. 복잡한 생명체의 유한성. 인간의 유한성은 본질적으로 생명현상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생명체의 발달, 성장,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 이 유한성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생명체의 발달과 성장의 과정. 모든 생명체는 그들의 시작에서부터 한계체로서의 종말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간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번식하며 노화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러한 패턴은 본질적으로 각 생명체의 유전적 정보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생명체는 그들의 종의 특정한 특성을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무한하지 않다. 세포는 특정한 횟수만큼 분열할 수 있으며
이를 넘어서면 노화가 시작된다.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적응. 생명체는 그들이 존재하는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적응해 나간다. 이러한 적응의 과정에서 생명체는 그들의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 하지만 모든 생명체가 그 환경의 변화에 맞춰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생명체 자체의 유전적 한계로 인해 적응하지 못하는 생명체는 생존하지 못하게 된다. 자연 선택과 생명의 유한성의 필연성. 자연 선택은 적응력이 높은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가 생존하고 번식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각종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고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 또한 생명의 유한성을 내포하고 있다. 생명체의 적응력이나 능력의 한계로 인해 특정 환경이나 상황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생명체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만일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의 생명체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가정해보면 그는 자손을 남겨야 할 인류가 크게 줄어들 것이고 DNA와 같은 유전 정보 자체도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이는 단 한 번의 부적응으로 멸종하게 되는 리스크가 큰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명의 유한성은 생명체의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이다. 이는 생명체의 발달, 성장,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생명의 유한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8장. 종교적 관점. 종교는 인류 역사와 문화의 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종교는 생명,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존재에 대해 고유한 해석과 교리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주요 종교들의 생명의 유한성에 대한 관점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특히 아담의 원죄로 인해 유한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가 있다. 사후 영혼은 천국, 지옥 또는 특정 교파에서는 정화의 장소인 연옥에 가게 된다. 이슬람은 죽음 후에 부활과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 생명은 하나님, 즉 알라에 의해 주어지며 그는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유일한 존재로 믿어진다. 힌두교는 삼사라 섬사로, 윤회, 카르마 카머 행위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목샤, MOKSHA 영혼의 해방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 생명의 유한성은 윤회의 연속적인 주기로 볼 수 있으며 올바른 삶을 살면서 카르마를 축적하면 최종적으로 목샤 영혼의 해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불교 역시 삶과 죽음의 주기인 윤회의 족쇄가 있다. 이는 인간의 욕망과 무지 때문에 계속된다고 한다. 올바른 길, 즉 팔정도를 따라 실천하면 윤회에서 벗어나 너무나도 행복한 상태인 니르바나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유대교는 죽음 후의 존재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전통적인 유대교에서는 올람하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다. 죽음은 생명의 필연적인 부분이지만 영적으로는 사후에도 계속되는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렇게 오늘은 인간의 생명의 유한성에 대해 다양한 과학적 설명과 관련 종교적 믿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의 유한성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시간들을 소중한 사람들과 잘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